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영혼의 음식이다. 정말 짧은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짧은 문장이 지금 대한민국에 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문장인 것 같아요. 냉정하게 여러분, 대한민국은 육체적인 부분, 어떤 물질적인 부분, 그다음에 외적인 부분 솔직히 나쁘지 않습니다. 좋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정서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어떤 마음적인 측면, 영혼적인 측면 너무 메말라 있고 빈곤하고 정말 말 그대로 정서적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보이는 거는 멀쩡한데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괴롭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영혼을 채워야 합니다. 영혼을 풍요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접근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해답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쉽고 완벽하고 깊이 있는 해답은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독서를 한다면은, 그러면서 유대감을 느낀다면은 그거는 진짜 영혼을 위한 음식 정도가 아니라 영혼을 위한 만찬이라고. 함께하는 독서는 영혼을 위한 만찬이다. 괜찮은데요? 그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앞으로도 계속 100권의 책을 꾸준히 읽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100권의 책을, 좀 제대로 된 책을, 검증된 책을 서평 써가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삶이 바뀌는 거를 진짜 온전하게 느끼실 수 있으세요. 왜? 정신이 풍요로워지고, 정신이 풍요로워지면은 그거는 육체에도 영향을 줍니다. 제가 이렇게 좀,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 현실이 어떻죠? 1년에 성인이 책을 1.8권 읽습니다. 1.8권. 그래서 100권 읽으려면 50년 걸리죠. 50년. 그렇죠. 50년 조금 더 걸리는데 이거 반올림해서 50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고수세요. 고수. 그러니까 나는 2년에 100권 읽는다. 그럼 일주일에 한 권씩 읽어야 되기 때문에 진짜 고수입니다. 근데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책 난이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멘토링 프로젝트를 하면은 운동하면서 일주일에 책 한 권씩 읽으면서 서평까지 써야 되거든요. 거의 99%가 해내십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95%? 거의 다 해내십니다. 어려운 책도 많이 읽으시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고수라고 할 수 있고, 제 생각에 4년에 100권 읽으시면은 이제 2주에 한 권 읽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면은 이따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은 책을 읽었다, 그러면서 서평까지 썼다, 그럼 교양대학 졸업하는 수준이에요. 이거 엄청난 수준입니다. 전 세계에서도 내가 2주에 한 권씩 좋은 책을 4년 동안 읽는다? 그거는 전 세계에서도 정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정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건 상위 1%입니다. 왜냐면 교양대학 졸업하는 수준이니까. 뭐 좀 못 잡아도 상위 5%입니다. 저는 10년에 100권 읽어도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 현실이 1년에 1.8권 읽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책을 읽는 목적은 되게 다양해요. 책이 여러분 진짜 만능이거든요.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동기부여를 얻을 수도 있고, 나를 발전시킬 수도 있고, 누군가를 더 알아갈 수도 있고, 저는 그런 여러 가지 목적 중에서도 그냥 책에서 평온함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항상 늘 소개해드리는 게 싱큐베이션입니다. 여러분, 싱큐베이션은 무료 독서 모임입니다. 무료 독서 모임. 이게 벌써 여러분 18기예요. 이거는 박수 다 같이 한번 쳐야 됩니다. 이거는 상상 스퀘어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마감이 12월 23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신청하셔서 꼭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싱큐베이션은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제 독서를 많이 안 해본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비기너 방이 있습니다. 비기너 방은 퓨처 셀프 인간관계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급반 힘 시리즈 반이 있어요. 강인함의 힘, 유연함의 힘, 명저죠, 놀라움의 힘, 겸손의 힘, 너무 좋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싱큐베이션 오리지널스라고 할게요, 저는요. 이제 싱큐베이션 오리지널스는 항상 이제 저희 신강 기준으로 마음의 기술, 말할 것도 없죠. 직장생활 인간관계론, 제가 이따가 조금씩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거인의 약속, 불안사의 생존 철학. 이번에 라인업이 정말로 훌륭합니다.
걸을 타선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다양성, 그 다음에 살짝 연결되는 맛도 있고 예술입니다. 저는 이 싱큐베이션 오리지널스는 항상 제일 강력 추천하고 뭐 나머지도 여러분께 어떤 상황에 맞게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비기너반은 퓨처셀프랑 뭐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로는 심지어 인간관계로는 다른 출판사 것도 많기 때문에 뭐 서점에도 많고 도서관에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빌려서 신청하셔도 좋고 이 시리즈들도 이제 나온 지가 꽤 돼서 도서관에 꽤 배치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이제 밑줄 쳐서 읽으셔야 하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은 또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신간들은 뭐 마음의 기술은 꽤 깔려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구매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없다 그런 분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분들은 서점에서 결국에는 태도와 의지의 문제지 결국에는 뭐 어떤 뭐 경제적인 부분은 사실 메이저한 어떤 장애물은 될 수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오늘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책은 영혼의 음식이다. 이거는 뇌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뇌과학적인 측면, 사고적인 측면이 영혼적인 측면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육체적인 측면에 좀 대척점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책을 읽으면은 뇌가 진짜 어떻게 바뀌나 100권의 책을 일주일에 한 권씩 읽으면은 그렇게 좀 빡세게 읽으면 뇌가 어떻게 바뀌는지 제가 좀 설명해 드리고 싶거든요. 진짜 뇌과학적으로 100권의 책을 읽으면 여러분 뇌는 이렇게 변합니다. 진짜 여러분 책 읽는 것만큼 진짜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저는 책 읽는 것만큼 좋은 거 이렇게 이꼴 관계는 운동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운동, 독서, 그 다음에 외국어 공부 이거는 3대장이에요.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 인생을 발전시키고 뇌과학 측면에서 우리 뇌를 건강하게 하는 3대장입니다. 오늘 책을 봐볼게요. 제가 좀 깊게 조사해왔거든요. 일단은 뇌 구조가 변합니다. 가소성 때문에 신경 가소성 때문에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진짜 뇌가 바뀌어요. 그냥 말장난으로 뇌가 바뀌는 게 아니라 구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해마는 기억력이죠. 해마는 기억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 부위입니다. 독서는 장기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해마의 신경망을 강화합니다. 백질, 독서는 뇌의 백질이 뭐냐면은 신경세포 간의 연결망이에요. 백질을 두껍게 만들어 그러니까 고속도로 되는 거죠. 고속도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더 빨라지는 거, 쌩쌩 달리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은 두껍게 만들어 신경 신호 전달 속도를 높이고 학습과 정보 처리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운동하듯이 독서를 하면은 결국에 그 능력은 업무에도 다른 일에도 다 영향을 긍정적으로 줄 거라는 거죠. 언어 처리 능력 발달. 독서할 때 언어와 관련된 내 영역이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브로카 영역, 말하기와 쓰기에 관여하며 책 읽기를 통해 이 영역이 활성화되면은 표현력과 언어 유창성이 향상됩니다. 베르니케 영역. 이거는 뇌과학 책을 읽으면 항상 자주 나오는 어떤 뇌 부위들이에요. 언어 이해에 관여하며 다양한 책을 읽음으로써 복잡한 문장 구조와 어휘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뇌 연결성 강화. 독서는 뇌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활성화시켜 연결성을 높입니다. 자뇌와 우뇌의 협력 강화. 논리적 상호를 담당하는 자뇌와 창의적 삼성을 담당하는 우뇌가 동시에 활성화되어 균형 잡힌 사고가 가능해집니다. 전두엽 활성화. 우리 마음의 기술 공부하면서 전전두필 얘기 계속 봤잖아요. 그렇죠? 전두엽이 뭐예요? 논리적 판단이에요. 문제 해결, 비판적 사고, 의사결정 등을 담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두엽은 어떻게 된다? 40에서 50대가 되면은 누구나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전두엽이 퇴화한다는 건 뭐예요? 전전두피질이 망가진다는 건 뭐예요?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고요. 비판적 사고가 안 되고요. 의사결정을 못 해요. 그러면은 40대, 50대는 리더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것뿐만 아니라 눈치 보는 능력도 떨어져요.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괴롭히게 돼요. 어떻게 되면은 전전두엽이 썩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이 전전두엽을 강화하는 게 결국엔 뇌를 강화하는 거 핵심이거든요. 독서는 이 부위를 활성화시켜 논리적 사고와 계획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너무 좋죠? 그 다음에 감정내 영역의 활성화. 측두엽. 측두엽은 잘 안 나오는데 나왔어요. 이야기 때문에. 이야기와 관련된 감정 및 기억을 처리합니다. 특히 소설이나 서사적 책을 읽으면 이 영역이 활성화되어 감정적 공감 능력이 향상됩니다. 이것도 또 제대로 하나 배우네요. 그렇죠? 미상액.
책에서 얻는 즐거움은 도파민 분비를 자극하여 동기부여와 행복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 말도 좋은 말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시각적 상상력 강화. 후두엽. 후두엽 얘기 잘 안 나오는데 왜 나왔냐? 책은 여러분 텍스트니까 읽으면서 상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책 속 내용을 상상할 때 시각적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이는 후두엽에서 처리가 됩니다. 이러한 상상 활동이 반복되면 시각적 상상력과 창의성이 크게 발달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이건 전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은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정도 빼고 그냥 OECD 가입국, 선진국이라고 분류된 나라들 중에 출산율이 지금 2 이하인 나라가 모두가 해당되거든요. 그럼 정도의 차이만 있지 고령화는 무조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2 넘는 나라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스라엘은 넘어요. 근데 그럼 뭐예요? 결국 고령화 시대가 오면은 진짜 모든 문제를 통틀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치매예요. 치매. 왜냐면은 이건 너무 괴로운 병이고 진짜 리스크도 너무 많고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그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너무 괴로운 병이에요. 근데 치매는 막을 방법이 있어요. 예방이죠, 예방. 알츠하이머 예방 및 인지 예비력 증가. 책을 읽는 것은 뇌의 신경망을 다양하고 복잡하게 만들어 노화로 인한 뇌 손상을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알츠하이머 같은 뇌질환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노인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그러니까 워렌 버핏 같은 분들이 있죠. 진짜 90이 넘어서도 현역처럼 정말로 되게 고차원적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이 있는가 반면 80 정도, 70 후반 정도 되시면은 되게 어린이 취급받는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세요. 저는 그게 인생에서 제일 안타깝고 비참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순간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냥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닌 게 되는 거거든요. 애 취급받는 거예요. 애 취급받으면서 그러니까 육체적인 능력은 떨어질 수도 있겠죠. 분명히 그다음에 뇌 관점에서도 어떤 부분은 분명히 퇴화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안엘렌 클레르 박사님한테 뭘 배웠어요? 90세까지도 뇌는 가소성이 작동을 한다. 90세까지도. 그런 사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어디 갔을 때 노인분들이 이렇게 허공보면서 멍 때리고 있는 거 보면 가슴이 이렇게 좀 미어져요. 당연히 이렇게 좀 이렇게 시력이 나빠지셔서 책 읽는 게 쉽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어떤 컨텐츠도 안 보시거든요. 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멍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이제 60대면은 정신 차리고 독서해야겠다? 쉽지 않습니다. 한 살이라도 70대면 아예 저는 진짜 쉽지 않다고 보고요. 한 살이라도 왜냐면은 이미 전두엽이 이렇게 굳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뭐 그때도 진짜 진짜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책을 읽기 시작하면 너무 행운인데 한 살이라도 책을 일찍 읽는 게 그 습관을 만들어 놓는 게 한 달에 한 권이라도 책을 읽는 습관을 만들어 놓는 게 결국에는 여러분 인지 예비력을 쌓는 진짜 유일한 길이에요. 알츠하이머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을 읽으면은 이렇게 뇌과학적으로 우리 건강을 진짜 뇌 건강을 너무 좋게 하는 게 명백해요. 그래서 한 권 한 권 이번 신간 소개되고 마음의 기술 이미 특강을 제가 정말 많이 찍었죠, 그렇죠? 정말로 명저고요. 그럼 이 책은 여러분 굉장히 쉽습니다. 읽기가 쉬워요. 읽기 난이도를 1점 만점에 10점, 10점이 제로라면 읽기 난이도 2, 3 정도. 일단은 두께가 얇아요. 그러면서 특강이 23강까지나 있기 때문에 특강 보시고 이 책 읽으시면 거의 다 읽으실 수 있어요. 무조건. 그다음에 이 책은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맞는 거 딱 찾으시죠? 이미 후기에서 다 검증됐거든요. 진짜 구원받는 느낌입니다. 아, 이게 이런 거였다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럼 이 책은 왜 이렇게 좋냐? 작가님들을 봐야 되는데 공절하셨잖아요. 안 엘렌 클레르 박사님이랑 뱅상트리브 임상심리학자 선생님께서 공절하신 거예요. 근데 이 안 엘렌 클레르 박사님은 어떤 분이시냐? 석사로 심리학을 전공하셨고 무려 박사로 신경과학, 뇌과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이학 박사예요. 근데 6년 있다가 또 공부해서 의사까지 돼요. 그냥
내공이 넘사벽인 분입니다. 공부만 한 대학 공부만 이게 몇 년이야? 대학 공부만 17, 8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진짜. 그래서 이 책이 진짜로 공부법도 예술이에요. 너무 완벽한 책이다. 꼭 읽으셔야 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책은 전 다 읽었거든요. 애덤 그랜트가 추천했네. 함께 일하기 어려운 관계를 긍정적이며 보람 있는 관계로 전환하는 방법에 관해 가장 쉽게 소개하는 책이다. 진짜예요. 여기에 일하기 힘든 어떤 타입을 이렇게 10타입, 그러니까 9타입으로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뭐 어떤 나르시즘이 있는 사람, 투더리스머프 이런 사람들이랑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굉장히 실험 근거, 굉장히 통찰력 있게 하는데 그냥 원래 인간관계로 하면은 뇌피셜이 많아요. 뇌피셜이. 근데 이 에이미 갤로 이 작가님이 HBR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그 에디터 출신이어갖고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핑크도 추천했는데 저는 이 사람이 추천해서 깜짝 놀랐어요. 데니엘 골만 하면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 사람이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가 EQ라는 말 쓰죠. 걔는 좀 EQ가 딸려. EQ가 뭐예요? 감성지능인데 이거를 창시한 분은 아니고 이거는 학술적으로 1960 몇 년인가 더 일찍 창시는 됐고 근데 그거는 학자들만 썼었을 때 대중에게 EQ가 뭔지 알린 심리학자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심리학자예요. 데니엘 골만은. 그래서 에이미 갤로는 인류 사상가와 훌륭한 작가의 자질을 모두 갖춘 보기 드문 인재다. 내심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싶었던 짜증나는 그 사람과 잘 지내며 일을 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라. 이 책은 제가 이 책은 지금 너무 이 책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이 책도 결국 한번 소개해드릴 건데 따로 이 책은 읽으면서 대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읽으면서 정말로 이런 사람이랑 일할 때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굉장히 실험 중심으로 알려줘요. 굉장히 훌륭합니다. 진짜 굉장히 훌륭해요. 저는 되게 놀랐어요. 저는 관련해서 책을 많이 읽었는데 제일 깊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책은 진짜 제가 고 대표님이랑 이 책 다 읽고 형 이 책은 엄청난 반전이 있어. 제가 말을 했어요. 뭔지 알아? 뭔데? 그러는 거예요. 요게 나쁜 군상이 이렇게 9개, 10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랑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뤄야 되는지 알려주는 책인데 저는 이 책을 몰입해서 읽다 보니까 소름 돋아요. 지금 방금 욕할 뻔했어. 지금 순간 욕이 나올 뻔했는데 내가 이런 사람 아닌가? 라는 진짜 뼈가 깨질 것 같은 반성을 했어요. 내가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반성을 하게 되는 책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따로 최소한 한 번은 이 책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 책도 너무 좋고 이거 너무 실용성 만점이고 재밌어요. 그 다음에 이 책은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저는 이 책이 아마 2024년 올해의 책이지 않을까? 사실 책만 보면은 마음의 기술이나 강인함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근데 시대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대상. 그 시국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의 시국을 생각하면은 이 책이 당연히 올해의 책이 돼야 됩니다. 이 책은 여러분 제가 대국민 필독서로 10개의 강의는 최소 찍을 거예요. 이 책은 사실 여러분 이 책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누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져요. 저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이 책을 읽으면 돼요. 이 14가지 원칙을 알아야 돼요. 진짜 여러분 존 아메이치 작가님이 굉장히 깊게 생각해서 쓴 책이어서 제가 요게 읽기 난이도 여러분 2, 3이었잖아요. 아까 요게 2, 3 요거는 2에서 4 이것도 뭐 3 정도 이것도 안 어려워요. 이거 읽기 쉬워요. 근데 이 책은 조금 이제 어렵습니다. 이 책은 읽기 난이도 4에서 6이에요. 왜냐면은 좀 생각할 게 많아요. 그러면서 이 책은 진짜 우리가 어떻게 리더가 되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 책은 리더는 사실 여러분 극소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진짜 리더를 위한 책인데 저는 대한민국 사람들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리더가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훌륭한 리더를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나는 리더가 될 마음이 없고 나는 총대를 매기 싫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대한민국 하면 떠오르는 리더, 쉽게 좁혀드릴게요. 기업인들 중에 대한민국 하면 떠오르는 어떤 기업가적인 리더가 누가 있을까요? 제가 이걸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쉽게 대답 못해요, 사람들. 그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재벌 오너 되신 분들 말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 사람들은 너무 뭐 팀쿡도 나오고 뭐 돌아가신 스티브 잡스도 있고 요즘에 일론 머스크도 있고 막 미국은 오히려 너무 많이 나와요. 관련 책들도 우리가 너무 많이 봤고. 근데 우리나라는 정작 없어. 심지어 뭐 MS 사티아 나델라도 있고 뭐 너무 많아요. 피체수, 그러니까 외국 기업은 오히려 술술 나와. 아무리 그게 대기업이어도 우리나라를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도 술술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리더가 아니에요. 그들은 부자지, 부자.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리더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면 재벌 어떤 총수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직원들 모아놓고 타운홀 미팅을 하냐는 거예요. 진짜 가감 없이 질문 받고. 제가 이건 진짜 그 회사 공개하고 싶은데 제가 어디까지인지만 공개할게요. 게임 회사예요. 유명 게임 회사입니다. 게임 회사에서 여기서 어떤 C 레벨이랑 직원들이랑 토론을 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 게임 말고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갑니까? 근데 그 C 레벨이 그렇게 말했대요. 그럼 너네는 돈 버는 조직도 아니면서 니네가 그런 걸 왜 물어보냐? 내가 그래서 쌍욕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니네도 이제 돈 벌어 와야지. 그러니까 그런 미친 사람들이 리더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고 정말로 참 리더들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스며들기 시작하죠. 대한민국은 5년 안에 바뀝니다. 늦어도 10년 안에 되게 좋아집니다. 그럼 이런 책을 읽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 책이 좀 신기했던 게 뭐냐면은 여러분 퓨처 셀프 뭐 30만 권 넘게 읽은 책이죠. 그렇죠? 이게 우리 Be Your Future Self 나오가 벤자민 하디 박사가 쓴 책이 여러분 이게 굿리즈에서 4.3이에요. 그러니까 읽어보신 분들 이 책 여러분 굿리즈에서 4점 넘은 책은 다 좋은 책이거든요. 그냥 무조건 좋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데올로기가 안 맞을 수는 있어도 웬만하면 깊이가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퓨처 셀프 좋았죠, 여러분. 근데 황당하게 이 거인의 약속이 말 그대로 원제가 그거 The Promises of Giants예요. 존 아메이치 그렇죠? 이게 여러분 4.35예요. 레이팅도 뭐 400개이기 때문에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후기를 읽어봤고 이게 2021년에 이게 포치 라이프 비즈니스 북이라고 뭐 어떤 상 주는 게 있나 봐요. 그 해 상 받은 책이에요. 이게 좀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읽기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4에서 6. 근데 여러분 근데 리더십 관련해서 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솔직하게. 리더십 관련해서는 여러분 생각보다 좋은 책이 없습니다. 진짜 별로 없어요. 그래서 리더십 관련 책은 조금만 좋으면은 다 여러 번 읽어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그럴 거죠. 그래. 그럼 그럴 거예요. 좋은 리더가 있어야지. 그러면 우리 리더가 읽었으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읽어야 우리 리더도 읽는 거예요. 우리 리더라도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결국엔 어때요?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런 책 읽고 준비가 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특강으로 최소 10개 따로 찍어드릴 거예요.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랑 저랑 곱씹어봐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책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 책 딱 어떤 분들이 이해 쉬우시냐면 전념 좋아하셨던 분들 있죠. 그다음에 유연한 밈 좋아하셨던 분들 있죠.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책입니다. 조금 왜냐하면 더 구체적이고 더 솔루션이 많아요. 비슷한 유의 책인데 전념과 유연함이 비슷한 유의 책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프랙티컬하고 조금 더 아키텍처 구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4.35 받을만 해요. 진짜 4.35 받을만 해요. 전념이 한 3.8? 유연함이면 3.67밖에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 4.3이에요. 4.3 진짜 좋은 책이에요. 그 다음 이건 저는 지금 3분의 2까지밖에 못 읽었어요. 아직. 근데 진짜 좋습니다. 이거는 읽기 난이도 8에서 9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근데 싱큐베이션이라면 이런 책 읽어야죠. 근데 여러분 요번 싱큐베이션은 좀 또 의미 깊습니다. 장폴 주아리 교수님이에요. 프랑스 철학과 교수님이고 이분들도 프랑스 분들이죠. 와 우리가 멋있어요. 요번에 프랑스 책을 2개나 읽는 거예요. 이 책도 지금 좀 시국에 맞게 필독서예요. 굉장히 고민할 게 많은 책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철학의 역사, 그다음에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게 지금 현 시대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거를 설명을 해주는데 읽기 난이도는 높습니다. 철학책이기 때문에. 근데 진짜 재밌어요. 이 책은 제가 그래서 고 대표님이 만약에 안 바쁘시다면, 고 대표님이 그래도 철학과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형이 좀 찍어줘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거는 개런티는 없습니다.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면 이게 초반부에 나오는 얘기인데, 프랑스어로 신이나 자신을 믿을 때는 뭐 이렇게 꼴의 애니라고 해 존재를 믿는다는 의미를 살리고, 점성술이나 산타크레스라를 믿을 때는 꼴의 아라고 해서 가능성을 이런 게 여러분 굉장히 철학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존재를 믿을 때랑 가능성이 믿는 때는 전혀 다른 얘기인데 그 두 유형을 믿음을 혼동할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번 처음에 이게 갈릴레이랑 데카르트로 시작하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이런 거였어? 그러면서 진짜 재밌어요. 저는 고 대표님 이런 책을 어떻게 사왔는지 모르겠고, 책도 너무 잘 나왔어요. 저는 사실 그냥 독서 측면만 보면은 솔직히 독서 순수하게 여러분 이거는 제가 목차를 보여드릴게요. 목차에서 게임이 끝났어요. 1부가 이성 지키기.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갈릴레이 제가 데카르트로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자유 창조하기, 인간되기, 자신을 유지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우리 고전과 철학 관련된 걸로 계속 그거를 전문가가, 철학과 교수가 이야기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생각할 지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깊어요. 진짜 굉장히 깊습니다, 책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 순수하게 책만 따지면은 전 이게 1등이에요. 순수하게 책만 따지면은. 그냥 순수하게 독서의 기쁨만 따지면 순수하게. 근데 뭐 책이라는 건 실용성도 있고 뭐 가독성도 있고 여러 개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는 진짜 약간 어벤져스 라인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100권의 책을 읽는다는 게 뭐예요? 세인트 존스 콜리지. 이거 우리나라 EBS에 등장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학교잖아요. 전형적으로 리버럴 아츠 스쿨, 뭐예요?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교양대학이에요. 교양대학입니다. 리버럴 아츠 스쿨이에요. 그래서 세인트 존스 콜리지의 리버럴 아츠 커리큘럼은 뭐예요? 포커스 온 리딩과 디스커싱에 포커싱 돼 있다. 되게 좋은 책들을. 그다음에 되게 뭔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질문들에 포커스가 돼 있다. 여러분, 여기서는 책 100권 읽고 토론하면은 학부학위가 나와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에도 생겼죠. 정재승 교수님이 운영하는 융합인재 학부라는 게 생겼죠, 카이스트에. 그래서 여기도 100권 책 탐독하고 졸업하죠. 무려 어디에서? 카이스트에서. 여기 정재승 교수님이 학장이에요. 여기 학부 학장이에요. 우리나라도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굳이 대학에서 할 필요가 있다 없다? 대학에서 하면 좋은 게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학위를 빼고는 지적인 측면, 실제로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측면 혼자서도 할 수 있고, 혼자서 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걸 싱큐베이션 같은 걸 계속 꾸준히 따라오시면 돼요. 여러분, 이 세인트 존스 콜리지는 1년 학비가, 책 읽고 토론하는데 학비가 얼마냐면은 여기 인터넷 치면 나오거든요. 5천만 원이에요. 학비만. 이제 먹고 자고 쓰는 것까지 하면 어때요? 한 8천만 원 들겠죠? 7천만 원 들겠죠, 적어도. 그러니까 3억 들어요. 3억 이거 하는데. 여기 졸업하는데. 여러분이 그래서 좋은 책 100권을 읽고 서평을 쓴다? 3억까지는 아니어도 진짜 3천만 원 아끼는 거예요. 그 대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제 기초반, 힘 시리즈반, 싱큐베이션 오리지널스 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냐면은 요 오리지널스 반을 하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수료증도 드리고 메달도 드려요. 이거 받으면 기분 진짜 찢어집니다. 진짜 행복합니다, 진짜. 그다음에 요 힘 시리즈 반은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되는지 바뀌었는지 솔직히 딱 물어봐야 되는데 요 수료증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종이 수료증. 그다음에 이제 기초 반은 전자. 이 하드 카피는 없고 그러니까 일렉트로닉 전자 수료증. 뭐 어디 여러분 이제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데 여러분들이 공유할 수 있게 전자 수료증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꼭 싱큐베이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거를 이 신청 기간이 지나서 보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신청 링크로 들어가시면 다음 기수를 미리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신청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명언으로 끝내고 싶은데 아이작 뉴턴의 명언이에요. 제가 남들보다 더 멀리 본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인들 어깨 위에 올라가야죠.
뭐요? 독서를 통해서. 그다음에 레이 브래드버리라는 사람의 명언인데 문화를 파기하기 위해 책을 불태울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게 하면 됩니다. 이게 너무 가슴 아픈 얘기 아닌가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문화를 파기하기 위해 책을 불태울 필요는 없대요.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게만 하면 된대요. 대한민국 지금 책 1.8권. 딴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다 많이 읽어요. 선진국 중에 우리나라가 제일 조금 읽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에 굉장히 집착하면서 다 불행해지죠, 그렇죠? 이건 진짜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상상스퀘어는 고 대표님을 중심으로 저희 직원들이 독서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더 목숨 걸고 열심히 할 거고요. 진짜 이건 목숨 걸고 할 거예요. 저도 더 열심히 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요 시리즈를 읽으셔도 좋고, 그다음에 요 신간들을 읽으셔도 좋고, 이제 초보분들은 퓨처 셀프랑 인간관계로 읽으셔도 좋고, 여러분들 지금 취향에 맞게, 상황에 맞게 신청을 하셔서 계속 신큐베이션을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저는 한 13분 소개했을까 했는데 31분 지났네요. 진짜 몰입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조금 소름 돋아. 이렇게 시간이 지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빠져든 거죠. 책 얘기하다 보니까 신나서.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100권을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이제 거인의 약속으로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거 올라가는 시점에는 마음의 기술 특강 시리즈가 다 안 끝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거인의 약속을 또 부지런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